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인종, 명종, 선조대에 아주 명망을 떨쳤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서 김인후 선생이고요. 하서 김인후. 요 인자가 기린 할 때 린자입니다. 기린, 린. 우리 동물원에 있는 그런 기린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 사형물 중에 기린이 들어갑니다. 자, 그때 상상의 동물인 기린, 린자예요. 우리 기린아 할 적에 린자에 오습니다. 김민호 선생. 그 다음에 미암 유희춘 선생. 이 두 사람은 다 김민호 선생은 전라도 장성 출신이고요. 장성. 미암 선생은 해남 출신입니다. 자, 두 사람 다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간략하게 한 사람씩 인물 간략 소개만 드리면은 우선에 하서 김인후 선생은 도학의 대가였습니다. 우리 서울의 성균관에 가시면은 문묘라고 있죠, 문묘. 공자를 모셔놓은 사당을 문묘라고 그러는데 대성전이라고도 하고 문묘라고도 하고 그 문묘에 우리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8명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성전 가운데 공자가 있으면 공자 배양 제자가 4명이 있고요. 성인 4명이 있죠. 공자, 그 다음에 안회, 정자, 자사, 맹자. 그래서 가운데에 공자를 포함한 5명의 성인이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옆으로 송나라 시대에 송대의 6현이 있습니다. 6현자가 송조 6현이라고 그러죠. 송조 6현. 북송 시대에 5명, 북송 5자라고 그러고 남송의 주자까지 합쳐서 없는 송조 6현이라고 그럽니다. 그 송나라 시대에 6명.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라의 두 사람 설총하고 최치원. 그럼 고려시대 두 사람 안향하고 정몽주. 나머지 조선시대 인물들인데 그 조선시대에 18명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 18명 중에 전라도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서 김인후 선생입니다. 우리 지도사 과정, 2급 과정에서 배우는 추구집이라고 있는데 그 추구집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서 김인후 선생이 지은 백년초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백년초해. 100년. 그게 우리 1년, 2개 구절을 1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련신이 주련이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련이란 말은 2개 구절을 1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100년 같으면은 200구절이 되겠죠. 그 백년초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발췌한 내용이 대부분이 추구집에 인용을 했습니다. 추구라는 말은 7글자나 아니면은 좋은 한시나 명구 속에서 5글자를 발췌한 내용을 추구라 그럽니다. 지도사 2급에 추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구의 대부분의 출전이 하서 김인후 선생이 지은 이 백년초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장성에 가시면은 필암서원이라고 했어요.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셔놓은 필암서원. 붓필자에 바이 암자, 즉 붓바이라는 뜻이죠. 하서 김인후 선생 생가에도 가면은 붓바이라는 바이에다가 필암이라고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서원 이름도 필암서원이라고 하서 김인후를 모셔놨습니다. 필암서원 정문이 화견루인데 그 화견루 글씨를 송시열 선생이 적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은 장성에 가셔가지고 필암서원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이 하서 김인후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미암 유희춘 선생은 해남 출신인데 미암 유희춘 선생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성종 시기에 김종직 선생의 제자였던 최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최부의 딸입니다. 최부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주도 판관으로 임명을 받아갔는데 1년이 채 못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반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중국 저 상해 옆에 있는 닝보라는 그쪽으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일본 해적들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가진 고생 끝에 그 상해에서부터 쭉 북경까지 올라가서 북경에 가서 천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만주를 거쳐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관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표해록이거든요. 표, 떠다닐 표자에 해, 바다 해자, 표해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견문록, 그게 이제 평양까지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자기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지금 기행문이 돼가지고 지금 시중에 표해록이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그 표해록을 지은 분이 바로 최부라는 사람인데, 이 불행하게도 최부도 역시 우리 연산군 무오사화 때 이 김종직의 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최부라는 사람 딸이 바로 유희춘의 엄마예요. 그리고 유희춘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유성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 천재였습니다. 너무너무 천재가 참 박복한지 27살에 죽습니다. 근데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 삼걸에 들어가거든요. 호남 삼걸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신제 최삼두 선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구 선생, 세 번째가 이 유희춘의 형 유성춘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은 호남 삼걸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시도 잘 짓고 문장도 잘 짓고 해서 호남 삼걸에 들어가는 그 유성춘, 유희춘의 형입니다. 자, 그런 최부의 딸 엄마를 삼게 된 엄마인 최부의 딸, 또 똑똑하고 천재였던 형 유성춘, 그 다음에 동생인 유희춘, 이런 분들 혈통을 그대로 받았는지 이 유희춘도 대단히 똑똑한 일찍부터 과거에 합격해서 하서 김은우 선생보다는 먼저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이 유희춘 선생의 부인도 대단한 분이에요. 부인은 송덕봉이라는 여인인데, 이 송덕봉이라는 여인이 유희춘한테 시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희춘은 불행하게도 을사사화 때, 을사사화죠. 1545년 명종 적인년에 을사사화, 즉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소윤, 즉 윤원형, 파평윤씨, 문정왕후 계열이 이기죠. 그래서 등극한 왕이 명종인데, 이 명종이 등극하고 나서 사화를 일으키는 게 을사사화 아닙니까? 이 을사사화와 연계가 되고, 또 바로 1년 뒤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양재역이란 말은 전라도에 양재역이 있습니다. 그 양재역에 벽서가 벽에 이제 글을 붙였어요. 그걸 벽서라 그러는데, 양재역 벽서 사건, 즉 나라의 문정왕후라는 여자 군주가 임금은 허수아비고 여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여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이 국민들이 핍박하고 못 살고 나라가 엉망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벽서를 붙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정왕후는 범인을 색출하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이 선비들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그때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유배를 간 사람이 바로 유희춘입니다. 유희춘도 처음에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는데 집이 해남이다 보니 집하고
제주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 둘 수 없다 해서 또 다시 어느 쪽으로 옮기는가 하면 함경남도 종성 땅, 함경도 종성 땅으로 또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가서 총 18년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이 유희춘 선생은 장장 21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21년간. 그래서 명종 전체 유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명종 전체 유배 생활을 한 21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선조 때 돌아와서 다시 2조 참판까지 올라가는 또 벼슬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의 송덕봉하고는 같이 살은 해가 별로 안 되겠죠. 그런데도 집안에 대한 또 부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주 깊어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내고 시를 남기고 또 미암 유희춘이 남긴 유명한 일기가 바로 미암일기라는 또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일기, 미암일기, 즉 관료의 사회, 그 다음에 가족의 가족관계 이런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암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우정이 맺어졌는가? 같은 동향의 인물이기도 하겠지만은 뒤늦게 합격한 하석 김인우 선생 성균관에서 두 사람이서 이제 같이 시험 공부 대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석 김인우 선생이 당시 역병에 걸립니다. 당시에 역병이 걸렸다면 거의 죽음이죠. 그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기한테도 옮길까 싶어 전전긍긍하던 그 시기에 이 미암 유희춘이 친구인 하석 김인우를 3살이 적습니다. 유희춘이 3살이 적어요. 그런 절친했던 두 사람 친구를 이 하석 김인우 선생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그 보살핀 결과 역병을 완치를 시키고 다시 정상 복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우정이 짜리겠습니까? 남들이 다 끓이는 역병이 도는데도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역병을 고칠 정도로 아주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는데 더 눈물 나는 이야기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석 김인우, 즉 아까 이야기한 을사서와 비양제역 벽서 사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미암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될 적에 제주도에서 함경도 종성으로 입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즉 해남에 있다가 제주도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함경도로 갈 적에 잠시 하석 김인우 선생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때 만났을 적에 두 사람이서 하루 저녁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 같이 보내면서 두 사람이서 술도 한잔하고 많은 회포를, 감회를 서로 주고받았겠죠. 자, 그 자리에서 하석 김인우 선생이 제시를 합니다. 당신 가정은 내가 보살피겠다. 그래서 당신하고 내하고 사돈을 맺자.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요. 하석 김인우 선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미암 유희춘 선생의 딸하고 결혼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희춘의 가정을 하석 김인우 선생이 다시 보살피게 되는 이런 아주 친구 간의 우정, 은혜를 이렇게 갚는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 이런 우정을 나눴다. 자, 이때 서로 전라도에서 만났을 적에 하석 김인우 선생이 미암한테 송시를 한 편 지어줍니다. 송시, 전송하는 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꺾었다오 버들가지 하나. 이별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한없는 이정을 의하리. 말리라 내일이면 머나먼 길을 떠난다지. 저 달이 몇 번이나 밝아야 그대 돌아오려나. 자, 이렇게 송시를 한 편 지어주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에 취해 꺾었다오 버들가지 하나. 이별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한없는 이정을 의하리. 말리라.
내일이면 먼 길을 떠난다지 저 달이 몇 번이나 밝아야 그대 돌아오려나. 자, 이렇게 하석 김민호 선생이 미암 선생한테 송시를 이렇게 지어주니까 미암도 또 답시를 짓게 되는데 그 답시 짓기 전에 정성 땅에 가서도 계속 둘이서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유희춘 선생이 정성 땅에 가 있는 미암 선생한테 또 편지를 하나 보내면서 시를 지어 보냅니다. 자, 이 시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아름다운 미암 같은 사람, 어찌 이래도 생각나게 하는가? 언제 함께 평상에 앉아 책 펴고 조금씩 갈라 밝힐 수 있을지. 네 구절이 되는 짤막하신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암 같은 사람, 어찌 이리도 생각나게 하는가? 언제 함께 평상에 앉아 책 펴고 조금씩 갈라 밝힐 수 있을지. 이렇게 종성 땅의 유배적인 미암은 하서를 그리워하면서 답시를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 또 종성 땅에 있던 미암 선생은 또 유희춘 김민호한테 친구한테 또 편지를 답시를 적어 보냅니다. 종성 땅은 천하의 궁백한 곳, 티끌모래 날로 일어 자욱만 이네. 사투리를 잃지 않는 10년 나그네, 부질없이 고향 꿈만 꾸고 있다네. 북쪽 변방 아무도 물어오는 사람 없는데 하서 혼자 나를 생각하며 300자나 되는 시를 적어 보내네. 털끝만큼 어긋나다 크게 그르쳤음을 말해주네. 이렇게 미암의 답시가 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미암이 21년간 유배 생활에서 풀려 나오기 전에 하석 김인호 선생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유배에서 다시 종성 땅으로 이배될 적에 전라도에서 둘이서 만난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암이 무주배에서 풀려 나오기 전에 하석 김민호가 먼저 죽는, 즉 살아생전에 두 사람이서 같이 만나지 못하는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책을 읽고 아주 감동스럽고 또 사나이 간에 뜨거운 우정을 나눈 이거를 좀 더 기리고 생각해보고자 저도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적어 봤습니다. 7은 율시가 되겠는데요. 첫 구절 보시면은 호남 지방의 유종이란 말은 유학의 종주를 이야기합니다. 유학의 종주.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유학의 종주는 하석 김인호 선생.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문묘의 18현, 문묘 18현이라고도 하고 동방 18현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전라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한 명 들어가 있는 하석 김인호 선생. 그래서 호남 유종이라고 부릅니다. 호남의 유종 김하석, 하석 김인호 선생. 그 다음 견지, 굳게 지킨다. 뭐를? 아조를. 우아하다 할 때 아름다울 아자에 지조할 때 조자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지조를 굳게 지킨 미암 선생이 어떠미라네. 즉 호남의 유종은 김인우고 견지 아조한 사람은 미암 선생이 어떻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견지했던 미암 유희춘 선생입니다. 우리 천자문에도 견지아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 김하서와 미암 선생. 광제, 종용, 기쇠락. 이거는 쇠자입니다. 쇠. 물 뿌릴 쇠. 쇠락하다는 말은 마음속이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아주 맑고 청명한 상태, 그거를 쇠락하다 그러고,
광재라는 말은 광풍제월의 준말입니다. 광풍제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광풍. 제자는 요게 비호자 밑에 가지런할 제자는 비가 개일 제자입니다. 광풍제월. 비가 개인 후에 맑게 부는 바람, 그 다음에 밝게 비치는 달. 우리 비가 개이고 나면 공기가 아주 맑고 달도 아주 깨끗한 밝게 빛나는 달빛이 되겠죠. 그거를 광풍제월이라고. 요거는 유래가 있습니다. 송나라에 아까 소동파 이야기했는데 소동파 제자 중에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정견. 이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북송 초기에 우리 성리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주도니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주도니. 태극도서를 지은 주도니 선생. 이 주도니 선생의 인품을 광풍제월 같다. 이렇게 칭송한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풍제월, 아주 마음속이 깨끗하고 청명하고 비가 개인 후에 맑게 부는 바람이나 밝게 비치는 달빛 같은 사람을 광풍제월 같다. 그래서 우리 저기 전남 전라도 가시면은 소세원이라고 있죠. 소세원. 소세처사 양산보가 가까운 양산보라는 사람,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라는 사람이 낙향해서 자기의 원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소세원인데 그 소세원에 가시면은 위에 정자가 2개가 있어요. 그 제일 위에 있는 정자가 바로 제월당입니다. 제월당. 그 바로 밑에가 광풍각. 자, 거기서 나온 광풍제월. 여기서 광하고 제 하면 광제란 말은 광풍제월 같다. 이렇게 합니다. 종룡이란 말은 종룡. 우리 조용히 하세요. 우리말로 조용히 한다 할 때 한자로는 종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 성품을 이야기해요. 이 두 사람의 성품이 광풍제월 같고 조용조용하고 또 기상은, 기운은 쇠락하다.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면 이 산 높을 억자예요. 산 높을 억. 높고도 높은 산, 이 말이에요. 학덕. 자, 높고도 높은 학덕으로 군제,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되겠죠. 학덕, 군제, 수. 따를 숫자. 두 사람 다 이 성품이 이렇고, 그 다음에 학덕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서 김민우 선생은 필암서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에 가시면은 연계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연계정. 그 연계정에서 미암 선생이 만년에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학덕을 연구했던 장소가 바로 연계정이라고 있거든요. 연자. 물 숫자에 이을 연자. 이거는 잔물결 연자예요. 연. 개, 신의 개자. 자, 연계정. 혹시 시간 나신 분은 전라도에 연계정도 한번 가보시고 필암서원도 한번 가보시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학덕, 높고도 높은 학덕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배우려고 따랐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미필하면 아직 마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적거라는 말은 귀양갈 적자예요. 적자가 귀양갈 적자. 적거 그러면 귀양살이를 적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귀양살이 마치지 않았다. 이래 되죠. 어디에서? 종성지, 종성 땅에서. 함경남도 종성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종성 땅. 자, 아직 종성 땅에서 적거 생활, 귀양살이 생활 필하지 않았는데, 마치지 않았는데, 선사일인, 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이때 이 한 사람은 하서 김인후가 되겠죠. 한 사람이 먼저 죽어 회불우, 다시는 만나지 못했으니.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누정처처, 즉 누정, 누각과 정자, 이겁니다. 누정. 호남지방은 누정문학이 발달합니다. 누정문학. 많은 누각과 정자가 많습니다. 호남지방에는. 참고로 영남지방에는 서원이 많고요. 호남지방에는 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문학을 누정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정에서는 주로
시를 읊조리고 가사를 읊고 그래서 가사문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정처처, 호남 지방에 많은 누정마다, 누정,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소세원, 소세원에 가시면은 소세원 아까 제일 위에 있는 제월당 정자 위에 가시면은 하서 김인호 선생이 지은 소세원 주변 풍경을 48가지를 지은 소세 48령이라는 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세원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시경정, 서하당, 많은 누각과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이 사람의 식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정처처, 기적유,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온향, 요즘 형자입니다. 향기, 형자. 따뜻한 향기, 서로 나눈 우정. 오래를 구자, 드리울 수자, 눈물 누자. 오랫도록 눈물을 떨구게 하네. 자,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랫도록 눈물 짓게 하네. 이런 뜻으로 제가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실은 율시 형태로 한 편의 한시를 한번 지어 본 겁니다. 네, 오늘은 하서 김인호 선생과 미암 유희춘 선생의 간단한 인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이 뜨거운 눈물의 편지 이런 거 하고 또 그 사나이 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어리 때문에 서로 사돈을 맺은 친구이면서 사돈을 맺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유배에서 풀리기도 전에 김인호 선생이 먼저 죽어서 살아생전에는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은 이런 아주 슬픈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